안녕. 오늘은 학개론 어저께 제4편 공부한 거 2장부터 문제 풀게. 토지정책. 나는 집에서 어저께 요약 정리한 거 많이 봤어요. 목욕탕에서 씻을 때도 듣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듣고 애기들 밥 챙겨줄 때도 듣고 그렇게 찍어서 같이 복습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오늘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 진도니까 오늘 여기 올 때도 차 운전하면서 듣고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 집가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높은 택지 가격은 주택이나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한다. 다시, 높은 택지 가격은 주택이나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한다. 맞는 질문이고, 다음, 집가구가 직주 분리를 촉진하지는 않는다. 다시, 집가구가 직주 분리를 촉진하지는 않는다. B 들어봐. 집가구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주체의 직주 분리를 촉진한다. 집가구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주체의 직주 분리를 촉진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집가구가 직주 분리를 촉진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틀린 지문. 적어봐야지. 집가구는 주택 지불 능력이 집가구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주체의 직주 분리를 촉진한다. 집가구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주체의 직주 분리를 촉진한다. 직주 분리를 촉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촉진한다. 이게 맞고, 다음 질문.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여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여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이 틀린 질문이지.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 써볼게.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이건 옳은 지문이고, 다시 틀린 지문.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여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다음 질문. 집가구는 토지 이용을 질서 정연하게 만든다. 다시. 집가구는 토지 이용을 질서 정연하게 만든다. 옳은 지문. 집가구는 토지 이용을 무질서,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스프롤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적어볼게. 집가구는 토지 이용을 무질서,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스프롤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집가구는 토지 이용을 무질서,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스프롤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틀린 질문. 직가고는 토지 이용을 질서 정연하게 만든다. B. 직가고는 토지 이용을 무질서,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스프롤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옳은 질문. 다음. 직가고가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직가고가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B. 틀린 질문이고, 직가고는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옳은 질문. 직가고는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직가고는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직가고는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B. 직가고는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딩동댕. 다음 질문.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가 나왔어요. 지문이 8개. 공공토지 비축, 개발부담금, 공공투자사업, 공영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문제가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와우.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거. 직접 개입하는 거. 직접 개입은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토지수용,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5개고,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규제수단. 그리고 이건 규제수단이구나. 잠깐만. 다음 중 다시 문제.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8개 중에 5개. 이거는 그냥 우리 직접 개입 수단이랑 어차피 토지 정책 수단에 3가지 있잖아. 직접 개입 수단, 간접적 개입,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그냥 다 읽어줄게. 직접 개입은 공적 주체가 토지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공영개발, 토지은행, 공공투자사업. 다시 공공토지 비축은행,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우리가 오늘 외울 거는 이거 표하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 보조금 지원 등.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로 하는 건 지역지구제, 대리경작제, 건축규제, 개발권 양도제 등 이런 거. 그냥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에
인기하게 하고 다음 문제. 다음 중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은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책,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책 맞고, 토지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 토지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 맞고, 다음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맞고, 다음 토지 비축 정책, 토지 비축 정책이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토지 비축 정책은 정부가 장래 용도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읽어볼게. 토지 비축 정책은 정부가 장래 용도를 위해 장래의 용도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토지 비축 정책은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오케이. 다음 문제.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 인정 비율 LTV 강화, 담보 인정 비율 LTV 강화. 딩동댕 맞았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LTV는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융자 가능액을 하향 조정하는 금융 규제 수단이다. 다음 지문은 양도소득세 강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개발권 양도제 TDR 시행이 나왔어. 담보 인정 비율에 대한 거 메모 한번 할게. 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하는 것은 담보 인정 비율 LTV를 강화하는 것은 융자 가능액을 하향 조정하는 금융 규제 수단이다. 융자 가능액을 하향 조정하는 금융 규제 수단이다. 융자 가능액을 하향 조정하는 금융 규제이다. 융자 가능액을 하향 조정하는 금융 규제 수단. 규제 수단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이거는 세제상 규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은 이거는 거래상 규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토지 이용 규제 강화.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 강화, 완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하는 거고, 개발권 양도제 TDR을 시행하는 거는 개발권 손실 보상.
개발권, 손실 보상. 다음 문제. 다음의 토지 정책 수단 중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짝 지어진 것은? 박스 문제 6가지 지문 나와요. 기역, 지역지구제, 니은 토지거래 허가제, 디귿 표준지 공시가, 리을 토지 비축제도, 미음 개발 부담금제, 비읍 공영개발. 뭘까요? 기역, 리을. 토지 정책 수단 중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역, 지역지구제, 리을 토지 비축제도, 비읍 공영개발. 이렇게는 토지 정책 수단 중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보자. 직접적 개발 토지 용도적 공급. 지금 이번 지문은 직접적 개입 방법을 묻고 있는 거 아니고, 이 지문 직접적 개입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묻는 문제이다. 토지의 용도적 공급. 중요한 지문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다시 보는데, 문제부터 다시 읽어볼게. 다음에 토지 정책 수단 중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짝 지어진 것은? 박스 문제고 6개 중에 지역지구제, 토지 비축제도, 공영개발.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 방지의 목적이야.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 방지나 억제. 그거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등. 토지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등 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인데, 이거는 개발 이익의 환수 수단. 이거는 개발 이익의 환수 수단. 이렇게. 다음 문제.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다시,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맞고, 다음, 정부가 토지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기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제고하여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한다. 다시, 정부가 토지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기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제고하여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한다. 하고, 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다시 용도 지역 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맞고, 지역 지구제는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다시 지역 지구제는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맞고,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다시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지 방식 아닌 것 같은데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네, 환지 방식이 뭐냐면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의 한 방법으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미개발 토지를 택지, 개발 토지로 개발하고 간보율 등을 적용하여 원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에 막대한 토자 구입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 방식, 매수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수용 방식,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 가로 열고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환지 방식도 한번 보면은 하고 다음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진짜. 그다음 사실 그 말이 같거든. 근데 확실히 적어보면 어디가 다른지 딱 알겠는 거야. 그래서 메모하고 있어. 다시 적고 읽으면 딱 들리거든.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부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 아니다. 시장 개입 수단이 아니다. 시장 개입 수단이 아니다. 시장 개입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규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수단.
정부의 규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지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고, 여기 사적 시장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면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 향상 효과로 인하여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이전보다 완화될 수 있다. 다음 질문.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한 경우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냉장고에 맞는 질문이네요. 다음,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다음,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 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맞고, 다음 문제. 지역 지구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시장의 가로 열고 마이너스 표시, 부의 외부 효과 발생은 지역 지구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맞고, 지역 지구재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거 지정의 경우 주거지와 지적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맞고,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다. 맞고, 다시 한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다음,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다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아무 일 없고, 다음, 지역지구제는 토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문제는 여기까지 풀게. 잠깐 쉬었다가 3장 풀게.